아내가 대표이사가 되고 어느 날 회사 통장 이런 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큰 돈이 쑥 뭐 몇십억이 빠져나갔어.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카톡을 우연히 봤는데 뭐 사랑해, 차 안에서 뭐 관계를 가졌다거나 뭐 임신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푸르는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부부의 재산 분할 그리고 민사소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블로그 사례가 무척 다이내믹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상당히 길고 실제로 2년 넘게 끌었던 소송이고요. 사실혼 부부였어요.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동거를 한 16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 각자 법적인 배우자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6년을 동거를 했습니다. 남편도 전 처와 사이에 뭐 자녀들이 있었고, 이 사실은 아내도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법률적 배우자하고는 사실 헤어진 거죠. 이제 별거를 오래 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니 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로 이제 계속 동거를 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못했죠. 이혼을 못했기 때문에 혼인신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16년 정도를 살았는데 남편도 뭐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아내와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아내한테 다 이제 이름을 하고 회사를 두 개를 설립을 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같이 식당을 크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회사 명의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공동 명의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대표이사가 되고 주주도 이제 아내가 단독으로 됐고 이제 사실 아내 개인 명의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된 거죠. 일은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이제 어느 날 회사 통장 이런 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큰 돈이 쑥 빠져나가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 몇십억이 빠져나갔어.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남편 몰래 자기 명의로 서울 모처에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아니 이게 무슨 마트에 가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했다.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싸우게 됐고, 그럼 뭐 아내는 그럼 나중에 그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 무마가 됐고, 그 뒤로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 회사 자금을 어디론가 좀 빼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또 보여달라고 했더니 좀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싸우다가 하루는 또 크게 싸웠어요. 결국에 남편이 못 견뎌서 이제 손찌검을 한번 했죠.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는 이제 폭행했다, 가정폭력이다 그래서 분리 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이제 짐을 싸서 쫓겨나게 된 거죠. 적금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별거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이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거 기간이 뭐 한 4달 정도 됐는데 이 아내 쪽에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 당신하고 16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또 뭐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뭔가 좀 하나 뭐 서류라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합의서 한번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막 의견 교환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다 정리가 되면 이제 연말에 혼인신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합의서 주된 내용이 재산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와이프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도 지분을 반반씩 이제 남편 50% 아내 50%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입출금 내역 전부 이제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자. 부부로서의 이제 신뢰를 깨트리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만일 들키면 그 회사 지분을 상대방한테 전부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번 수정을 거친 끝에 그 합의서가 탄생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요 합의서대로 이제 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재결합을 하기로 한 거죠. 재결합 기념으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해외 여행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아내의 외도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의 카톡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뭐 자기 뭐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뭐야? 그래서 그걸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미 한 2년 전부터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사귀어 오고 있었고, 뭐 두 사람은 뭐 초등학교 동창 관계였고, 심지어 합의서를 막 쓸 때 그때도 외도를 하고 있었고, 합의서를 쓰고 재결합을 한 뒤에도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결합 하자면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그 와이프가 사진을 찍어서 외도 상대 남자한테 막 보내준 거예요. 자기 나 예쁘지? 그러면서 막
그리고 내용에는 좀 심각한 내용들도 들어있었어요. 뭐 차 안에서 뭐 관계를 가졌다거나 뭐 임신한 거 아니야? 비임장 먹어? 뭐 이런 막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고, 남편이 이제 충격을 크게 받았죠. 아내를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나간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역시나 식당에서 그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 막 스킨십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사진을 찍어서 돌아와서 자기 이제 업무용 노트북에 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그 사람 누구냐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싸움이 벌어졌겠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와이프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뭐 남편이 사진 다 찍었어 그랬더니 그거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노트북 다 저장해놨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노트북을 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증거가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네. 남편은 이제 아내한테 가지고 와라 했더니 안 갖다 주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고소를 했고, 이게 아내가 권리행사 방해죄로 벌금형 재판을 받고 이제 벌금형 선고를 받았어요. 형사 고소 대상인 건가요? 예. 그래서 얘 업무용 노트북인데 그거를 가져가서 못하게 이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이런 논리로 고소를 했거든요.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예.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하면 업무 방해, 안 해도 될 일을 강제로 시키면 강요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서로 이제 고소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사실 파탄이 났겠죠. 별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직 그 합의서대로 재산이 나눠지지가 않은 거예요. 합의서 쓰고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부정행위를 지금 발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반반씩 나눠놓고 이 상태가 벌어졌으면 그 절반은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재산을 나누자라고 해놓고 아직 나누지를 못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 사실혼 관계 16년 했으니까 재산분할 청구하자. 외도했으니까 위자료 청구 같이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이제 친구 변호사가 있었어요. 친구를 찾아가서 소송을 의뢰를 하게 된 거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블로그에는 중원적 사실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혼과 중원적 사실혼, 이게 이제 소송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발휘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남자가 중원적 사실혼이라는 것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16년이나 같이 사실혼 관계였는데 재산 분할을 하나도 못 받고 위자료도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죠. 그게 중원적 사실혼 때문인데, 그럼 중원적 사실혼이 뭐냐? 중원이라는 건 보통 중복해서 결혼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6년을 동거를 했지만 혼인신고를 못했던 이유가 각자 법률적인 배우자가 따로 있었어요. 이혼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제 동거만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부부지만 혼인신고는 안 돼 있고 혼인신고된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를 하지만 중원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도 안 되고 재산분할 청구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보호는 해주지 않겠다.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이혼할 때 보호하는 그런 절차는 너한테 부여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분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 합의서를 쓰기 직전에 다행스럽게도 법률적인 배우자와 각자 이혼을 했습니다. 16년을 동거를 한 끝에 어쨌든 겨우겨우 이제 찾아가서 협의연서에 도장을 받아서 이혼을 한 거예요. 둘 다 합의서를 쓰고 정식 부부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재결합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합의서 쓸 때는 각자 이혼 다 했으니까 정상적인 사실혼 부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합의서를 써버렸고 그 앞에 16년 동안의 중원적 사실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진짜 사실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중원적 사실혼 기간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중원적 사실혼이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위자료 청구 안 되고 재산분할 청구 안 돼. 이렇게 다 기각해버리니까 이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판결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중원적 사실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례에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 만약에 양육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양육권 문제는 중원적 사실혼하고는 좀 이제 다르게 봐야 될 텐데요. 이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고 해서 양육권 결정을 해주지 않겠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은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자녀의 복리가 보호가 되잖아요. 양육비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요? 사실상 자녀가 태어났고 양육자 지정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양육비 지급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뭐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지 않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보통은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네. 건지 궁금합니다. 뜻하지 않게 패소를 당하고 나서 큰 시리에 빠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거 이렇게는 끝내지 못하겠다 고민하면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뒤져본 거죠. 동거하면서 이제 회사를 2개를 설립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이 남자분이 갖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와이프 통장으로 다 넣어줬고 그 자금으로 이제 회사도 설립을 하고 했는데 사실 회사가 공동명의가 아니라 와이프 혼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와이프가 그 100억 가까운 그런 재산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와이프 혼자 다 가진 거예요. 남자분은 재산 분할 못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 돈까지 다 투자했는데 그거 돌려받지도 못하니까 더 억울한 거죠.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재산 분할 소송 또 한번 해볼 수 없나, 이거 도저히 안 되냐, 저한테 이제 한번 상담을 하신 거죠. 보다 보니까 이 합의서가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합의서 내용은 재산을 반반씩 나눠서 갚기로 지금 돼 있는데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합의가 깨진 거네? 이런 논리가 문득 떠오른 거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에서 2번째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합의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건가요? 이혼하면서 합의서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쓴 거고, 그거는 이제 사실 재산 분할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그건 민사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었던 거고요.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해볼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재산 분할 소송을 뒤집을 수는 없고, 물론 이제 뭐 재심이라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요. 재산 분할을 똑같은 거를 다시 요구해서 판단을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소송 하기 전에 뭐 재산 분할 관련해서 뭐 어떤 합의서를 썼다, 그것도 재산 분할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판결에서 이제 다 결정이 난 사안이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을 한다는 그 합의가 다시 별도의 소송의 근거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원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께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원적 사실혼과 보통의 사실혼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원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하게 그냥 나는 그냥 동거하니까 사실혼이고 나중에 헤어질 때 당연히 뭐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중원적 사실혼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혼 상태를 먼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동거를 해야 그 기간에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혹시 내가 중원적 사실혼 관계가 아닌지 그걸 좀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원적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 뒷부분에 다른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황이 반전되는 드라마 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2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